안녕하세요. 자, 이제 한 학기 동안 다문화 상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송경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어서 다문화 상담이 뭐냐, 그리고 다문화 상담을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하냐, 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거죠. 다문화 상담이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21세기에 이 상담 분야, 심리학 분야의 트렌드 두 가지를 말하라 하면 키워드가 하나가 문화고 하나가 영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문화가 이 상담 또 심리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그 분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제껏 했던 심리학 또 이제껏 많은 카운슬러들이 공부하고 훈련받았던 상담 심리학,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한 문화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럽, 또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그 서양인들, 그리고 백인들, 중산층, 그리고 대체적으로 남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들의 문화에서 심리학이 나오고 상담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상담 심리학 또는 그냥 심리학들이 그 한 문화만을 대표하는 학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든 문화권에 똑같이 적용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오히려 억압적인 부분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20세기 하반부부터 시작이 되었던 비판이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이 한 문화에서 나온 상담 이론을 모든 문화에 적용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다문화, 여러 문화를 고려하는 그런 상담이 좀 더 효과적인 상담이 아니겠는가,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 다문화 상담이에요. 자, 여기 뭐 간단한 정의가 있는데, 다문화 상담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다문화적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문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한 문화를 기준으로 잡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문화와 다른 문화들이 있다는 것을 존중하고, 그리고 특히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화가 다를 때 내담자의 문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의 문화에 적합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게 다문화 상담이에요. 상담자도 어느 한 문화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내담자도 그 사람의 문화가 있겠죠.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가 문화가 뭐 항상 똑같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상태에서 상담이 진행이 되는 게 수월했는데,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화가 매우 다른 경우에 상담자가 본인의 문화를 기준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그러면 내담자는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겠죠. 다문화 상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문화라는 것을 인식하고 상담을 제공할 때 내담자의 문화에 적합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다문화 상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문화를 이야기하려면 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힘은 이렇습니다. 문화가, 여러분, 한 사회에 여러 문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문화가 힘을 얻기 시작을 해요.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힘이죠. 힘을 얻기 시작하면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들을 억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문화들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힘을 가진 문화가 기준을 정하게 되고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문화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고쳐라, 우리 문화처럼 해라, 이런 식으로 힘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다문화에서 단일 문화 지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이 지배적인 문화, 지배 문화와 이 지배 문화가 되지 못해서 억압을 받는 종속 문화들의 이런 그 역동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런 역동 때문에 생기게 되는 억압, 불의, 이런데 다문화 상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지배문화가 아니라 종속문화에 속한 사람인 경우에 그 내담자의 삶 자체에 그런 억압과 불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배, 종속, 이런 문화 사이에 힘의 불균형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는 필수적으로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또 공공적인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것은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족 같은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대변인, 옹호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얘는 너무나도 억압받고 힘이 없는 문화의 한 일원으로서 본인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럴 때는 상담자가 얘를 대신해서 권리를 주장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법적 대리인이 되기도 하고 또 법적인 조언자가 되기도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 애가 법원에 가야 할 때는 동행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하죠. 또 어떨 때는 코치의 역할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목조목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역할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다문화 상담을 하면서 이 미국 사회에서 사는 소수민족들, 예를 들면 흑인이라든지 멕시칸이라든지 뭐 아시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막 이민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영어도 안 되죠. 뭐 어디서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학교는 어디를 보내야 될지 또 뭐 심지어 뭐 쇼핑을 어디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죠. 이럴 때는 상담자가 그런 것까지 또 안내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민자로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딱 정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내담자의 그 어떤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문화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담자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상담자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만나게 될 때에는 저 내담자와 내가 다른 문화권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어떤 면에서 다를까 오픈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 사람, 그러니까 나의 문화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문화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문화에 대해서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그다음에 그 내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문화적으로 유능한 다문화 상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주제 토론과 퀴즈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